자, 입시 우문현답 포마스쿨 대표 강사 제이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참 많은 학생들에게 요청을 받은 수시 전형 가운데서 바로 학생부 교과 전형에 대한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 이 학생부 교과 전형의 주된 관심사는요, 여기 지금 써져 있지만 비교과가 없는 내신 3, 4등급 선 친구들의 마지막 그런 어떤 탈출구와 같은 역할을 할 만한 교과 전형입니다. 사실 1, 2등급 친구들 혹은 비교과가 안 돼 있어도 1, 2등급이 나오거나 내지는 이제 3, 4등급이어도 비교과가 돼 있는 친구들은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딱히 이런 뭐 입시 전략 강의를 굳이 듣지 않아도 여러분들 원하는 대학 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참 애매한 비교과가 안 돼 있는 그런 3, 4등급 친구들이 갈 곳을 찾아 헤매고 있죠.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대상으로 오늘 입시 전략을 한번 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정확하게, 그러니까 비교과가 잘 안 돼 있다. 이 잘 안 돼 있다라는 것도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보통 서울 중위권 대학 정도, 그러니까 뭐 이런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뭐 건동, 홍숙, 뭐 국순단 하는 그 정도 급 대학, 이제 중하위권 사립대 대학 선을 가려면 보통 뭐 학교 교내 봉사 상은 10개에서 15개 정도, 봉사 시간은 한 100시간 정도, 10시간 아니고요. 100시간 정도. 그리고 이제 세부 특기 사항이 뭐 이제 중상 정도 돼 있어야 하고, 또 자소서나 그런 면접 준비가 지금 여름 방학 즈음부터는 잘 되어 있어야 하는. 그다음에 내신 성적은 못해도 정말 못해도 3등급 극초반, 일반적으로는 2점대 정도의 내신은 나오는 친구들, 요 정도 비교과가 돼 있는 걸, 그런 스펙을 쌓여져 있는 친구들이 비교과가 좀 돼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전혀 안 돼 있는 친구들, 뭐 동아리 활동도 전공 관련된 동아리를 한 적도 없거나 혹은 했어도 그냥 의미 없는 동아리 활동을 했다거나 하는. 그리고 이제 내신은 3, 4등급을 나오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인서울권 상위권 대학을 가는 그런 필살기를 할 만한 논술 준비 역시 그다지 해본 적이 없는 그런 친구들입니다. 그런데 모의고사는 3, 4등급 선이 나오고 있는 이 정도 애매한 포지션 참 많죠. 이런 친구들이 오늘 주요 대상입니다. 자, 이 친구들이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건요, 냉정하게 기대 이런 거 말고요, 가능성 이런 거 말고요,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될 건 6월 모의고사 성적이 수능 성적이다. 자, 이게 안 올라. 물론 열심히 해서 오른다, 열심히 해서 올리겠다라는 강한 마음은 있어야 하는데, 그것과는 별개로 냉정하게 6월 모평 성적과 그다음 여러분 지금 원하는 대학의 전년도 혹은 전전년도 정시 성적, 이때는 단순히 등급이 아니라 자, 백분위 성적이나 표준 점수를 정확히 좀 살펴보세요. 그래서 자기 6월 모의평가 성적과 비교를 해서 내가 원하는 대학과 괴리가 좀 있는 요런 친구들은 이제 수시 모집을 통해서 이제 뭔가 노려봐야 되겠죠. 특히 정시 올인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요, 이제 내신 이거보다 좀 낮아서, 그 친구들은 항상 명심해야 될 게, 물론 네 맞습니다, 정시 올인이 나쁜 전략이라는 게 아니에요. 저도 권장하는 친구들이 꽤 됩니다. 그래, 너는 상황을 보니까 정시 올인해야 되겠다. 다만 정시를 올인하기 전에 자기 내신이 그래도 뭔가 어딘가 쓸만한 데가 있는지 오늘 보면서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해 보라고요. 그냥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수능 성적 올릴 거야, 희망은 좋은데 현실은 명확히 봐야 되니까요. 그래서 재수를 할 게 아니라면, 그래 나 안 되면 뭐 재수하지 뭐, 이런 마인드가 아니라면 약간의 보험적 성격이라는 그런 의미도 있다는 걸 명확히 좀 알아두십시오. 자, 그러면 주요 사항을 먼저 간단하게, 뭐 다 알겠지만 그래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요 사항입니다. 주요 상위 15개 대학 선발 비율은 대폭 감소했습니다. 올해 전형에서. 이 상위권 대학들이 종합 전형을 굉장히 선호하고 있거든요. 수시 모집에서 대폭 감소했다는 얘기입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이. 그러다 보니까 도미노 현상으로 그 대학에 학생들을 빨리는, 혹은 그 대학을 못 가는 친구들을, 이렇게 기르는 친구들을 데려오기 위해서 그 밑에 어떤 수도권 중상위권 대학의 선발 인원이 오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런 이 역학 관계가 있는 거죠. 상위권 대학의 종합 전형이 증가를 하고 상위권 대학의 교과 전형이 감소를 하니 오늘 제가 얘기하려는 수도권 중상위권 대학의 선발 인원이 소폭 혹은 대학에 따라서는 좀 많이 증가하게 되었구나. 이렇게 그래서 대학들이 치열한 수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두 번째,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언제나 가장 중요한 변수입니다. 특히 올해는 알다시피 영어 절대평가제입니다. 그래서 영어가 수시 모집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전략 과목이자 전력 과목이 됩니다. 몇몇 대학들이 영어를 아예 배제하거나 뭐 이런 대학들을 아주 소수의 대학들이 있는데 그런 대학들을 제외하고는 영어는 수시 모집에서 최저를 맞추는 데 있어서 전략 과목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그래서 지금 이 시점부터 내가 최저를 어떻게 맞출 것인지에 대해서 작전을 좀 짜셔야 됩니다. 그래서 영어를 포함한 다른 한 과목이나 두 과목을 어떤 과목으로 설정을 할 건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어지는 얘기인데 그래서 다른 대학보다 다른 전형보다 충원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뭐 100%, 150% 되는 학과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인원이 뭐 그 과에서 10명을 뽑는다. 그럼 최초 합격 10명 말고 그렇지. 또 다른 이제 우선순위 순번을 받은 또 10명까지 혹은 15명까지 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게 되면요. 실질 경쟁력이 굉장히 하락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처음 경쟁률이 뭐 10대 1이었다면 3분의 1까지 떨어집니다. 4분의 1 정도까지 떨어지는 것도 봤어요. 그러니까 최저를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좀 이따 좀 분석을 해드리겠지만 일부 대학들의 경우 그 대학 레벨에 비해 과하게 그런 최저 학력 기준을 높여놓은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이건 약간의 내신 성적보다는 수능 성적을 보고 학생들을 뽑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크게 세 가지. 상위권 대학보다는 중하위권 대학, 중위권 대학 정도. 그다음 영어가 키포인트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경쟁률보다 그렇죠. 최저 학력 기준을 그 컷을 통과한 친구들끼리의 경쟁률은 원래 최초 경쟁률보다 3분의 1에서 4분의 1까지도 떨어진다. 알겠지? 자, 그러면 우리에게 유의미한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학생을 뽑는데 오늘은 수능 최저가 없는 대학은 배제하겠습니다. 그 대학들은 당연히 내신 성적이 중요할 테니까요. 오늘 이 강의를 듣는 친구들은 다시 한번 애매한 내신을 갖고 어디 지방 저기 구석진 대학은 가기는 싫고 애매한 포지션에 있는 그 친구들. 그래서 수능 최저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친구들 중심이니까 수능 최저가 없는 교과 전형은 배제를 하고요. 자, 대부분은 내신 성적 바탕으로 수능 최저를 뽑는데 간혹 비교과를 약간 그리고 면접을 약간 보는 학교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보는 학교도 이게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는 건 아니니까 어쨌든 가장 중요한 기본 요건은 내신 성적이라는 거 똑바로 알아두시고요. 자, 대학들을 좀 구체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이 대학들이 내신 성적과 수능 최저를 통해서 올해 학생을 선발하는 대학들입니다. 자, 그런데 쫙 봐보세요. 봤을 때 나는 지금 여기 보이는 이런 대학들은 크게 뭐 관심이 없는데요 하면 지금 이 교과 전형을 쓰면 안 되는 거고, 여기 있는 대학들 중에서 어딘가를 갔을 때 올해 수시 모집으로 여기를 합격을 한다. 오케이, 나는 그럼 만족해 할 만한 대학들인지 눈 크게 뜨고 잘 보십시오. 그리고 자신의 내신 성적과 비교해서 중요한 자료를 보여드릴게요. 내신 3, 4등급 선 친구들이 지원해 볼 만한 대학들을 선생님이 하얗게 좀 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박스만 쳐져 있는 대학들은 3, 4등급 친구들은 지원하면 합격 가능성이 높지 않은 대학들이고요. 자, 여기 있는 이 대학들은 3, 4등급 선 정도 친구들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혹은 그것으로 추정이 되는 학교들입니다. 다만 거듭 얘기했다시피 수능 최저 기준을 맞추셔야 해요. 그래서 대부분 뭐 세계 경기대 같은 경우는 뭐 세계 11 뭐 인문계 같은 경우 세계합 11등급, 뭐 자연계 같은 경우는 세계합 12등급. 그다음 이제 고대 세종 캠퍼스 같은 경우는 좀 뜬금없죠. 한 과목 3등급. 예를 들어서 이제 영어 같은 경우는 2등급을 충족시켜야 되고, 좀 아주 디테일한 정보는 각 대학별 이제 이 정도 보고 이 대학에 이런 게 있었어 하고 판단이 좀 서면 각 대학의 구체적인 요강은 한 번 더 살펴볼 걸 권장드립니다. 선생님 대략적으로 좀 먼저 좀 잡아놨어요. 됐죠? 자, 그런데 이 대학들 가운데서 선생님 지금 별표를 쳐놓은 대학들이 오늘 좀 디테일하게 살펴볼 대학들입니다. 가천대, 단국대, 덕성여대, 그리고 서울여대, 숙명여대, 숭실대, 인하대, 그리고 중앙대까지. 이 대학들은 도대체 왜 선생님 좀 자세하게 살펴본지 특이한 어떤 포인트들이 좀 있거든요.
하나씩 살펴볼게요. 먼저 가천대입니다. 가천대는 이제 요즘 뭐 핫하게 이제 성남에서 뜨고 있는 대학 중에 한 군데죠. 그런데 수능 최저를 올해 굉장히 강화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 교과 전형에서 인문계열의 과들이 한 개 3등급이면 됐어요. 한 과목만 3등급 나오면 됐는데 올해 영어 절대평가제로 바뀌면서 두 과목 합 6, 자연계열의 경우에는 두 과목 합 6, 마찬가지로 자연계열도 두 과목 합 6인데 참고적으로 이 자연계열에서 수학을 가형과 나형으로 각 계열마다 가나형이 다 되는 이과 자연계열의 그런 과들이 있고 무조건 가형을 봐야 되는 자연계 과들이 있습니다. 그 각 세부적인 요강을 좀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이 조건을 만족하게 됐을 때 3, 4등급이 된다. 물론 모든 과가 다 된다는 건 아닙니다. 인기 있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경찰 안보학과라거나 그렇죠 뭐 간호학과라거나 이런 대학들은 3, 4등급 안 되죠. 이런 학과들은. 근데 가천대 자 최근 2년 사이에 평균 정확히는 하위 70% 평균입니다. 대학에 공개한 자료를 좀 보면 인문계열의 경우 17년도에는 금융수학학과의 하위 70% 합격생들의 내신이 2.9였어요. 그러면 표준 편차를 고려를 해봤을 때 문 닫고 들어간 친구들은 3점대 초반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모든 과가 그랬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가장 낮았던 두 과들을 지금 연결을 해봤어요. 자연계열은 더 낮죠. 조경학과, 나노물리학과는 3.3 정도였고요. 자, 그 전년도 2016년도의 경우에는 유럽 어문학과가 3.27로 가장 낮았었고 자연계열에서는 설비 소방학과가 3.25로 또 가장 낮았습니다. 그래서 일부 학과들의 경우 가천대는 이 조건을 충족하면 이렇게 합격선이 형성이 된다. 근데 올해는 수능 최저가 강화됐으니까 예측컨대 이 성적대가 조금 더 낮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신 성적이 3, 4등급인 친구들도 가천대. 자, 그러니까 포인트는 수능 최저를 맞추는 게 포인트예요. 두 과목, 세 과목을 정확하게 전략 과목으로 잡으라는 얘기입니다. 영어를 포함해서. 이해됐죠? 무슨 말인지? 그리고 세부적으로 가형 혹은 나형을 필수적으로 지정하는 학과들이 있으니까 그건 한 번 더 살펴보시고요. 자, 두 번째 주요 학교입니다. 단국대, 죽전.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캠퍼스죠. 천안이요. 단국대는 왜 포함을 시켰냐면요. 이 단국대 관계자분들이 들으시면 조금 속상하겠지만 캠퍼스가 이제 본 캠퍼스가 죽전으로 옮겨지면서 전반적으로 조금씩 입시 결과들이 입결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자 천안은 2개 합 7, 자 죽전은 2개 합 6인데 이 정도 컷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라면 자 17년도 죽전 내신 컷을 살펴보세요. 자 이건 평균 컷입니다. 평균 컷. 그리고 자 천안 캠퍼스 경우 더 낮죠. 그러면 요 정도면 이건 평균이기 때문에 더 플러스를 해서 문 닫고 들어간 친구들은 0.3등급에서 심하면 0.5등급까지 더 더하셔도 돼요. 그럼 자기 내신 성적과 비교해 봤을 때 감이 좀 오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단국대는 요즘 조금 하락세기 때문에 충분히 내신 3, 4등급 친구들도 이것만 된다면 충분히 합격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느껴집니다. 지금 자꾸 비교를 해보세요. 자기 6월 성적, 자기 지금 내신 성적, 자기가 목표하는 대학 그리고 이런 것들을 역학관계를 통해서 어느 대학을 쓸지 알겠지? 그다음 서울여대. 자 이제 남학생들은 쓸 수 없는 여대를 두 군데 얘기할 건데요. 올해 여대 포인트는 중하위권 대학에서는 서울여대와 뒤에 있는 덕성여대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서울여대는 왜 그러냐면요. 수능 최저가 신설됐어요. 그러니까 전년도까지는 서울여대는 수능 최저 없이 내신만으로 학생을 선발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 서울여대가 느끼기에 조금 질 낮은 학생들이 온다고 느꼈나 봅니다. 그래서 인문계열 그리고 자연계열 2개 합 7로 올해 신설을 했는데 자 단순히 신설해서 이걸 넣은 게 아닙니다. 다른 대학들 비슷한 레벨의 대학들이 2개 합 6을 보통 요구하거든요. 아까 뭐 한성대라거나 다른 여대 같은 경우를 보면 2개 합 6으로 느껴집니다. 그럼 선생님 2개 합 6이니까 얘는 2개 합 7이면 조금 더 등급컷이 낮은 거니까 오히려 내신 성적이 좀 더 좋아야 되지 않나요? 자, 잘 보세요. 일단 17년도에 이때는 최저가 없을 때의 자 내신
평균 컷입니다. 합격한 학생들의 평균 성적이면 여기서 0.3 정도는 더 더하시면 됩니다. 문 닫고 들어간 친구들은 그럼 일어일문학과 경제학과 그다음에 자연계열인 이쪽 과들은 3점대 친구들이 충분히 붙을 수 있겠죠. 그런데 제가 이걸 포인트로 잡은 이유는 이겁니다. 수능 최저가 신설됐고 영어를 포함했을 시는 합 5가 됩니다.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거꾸로 얘기하면 이 합 7은 영어를 제외하고 국어, 수학, 탐구를 포함해서 두 개 합 7이라는 얘기입니다. 더더군다나 서울여대는 탐구를 한 과목이 아니라 두 과목 평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어로 최저를 맞추는 친구들이 일반적으로 더 많다고 가정을 했을 때 다른 대학들보다 어떤가요? 다른 대학들보다 비슷한 레벨의 다른 대학들보다 최저 컷이 높은 거죠. 이해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그렇다면 최저가 없을 때 이 성적보다도 오히려 전반적인 그렇죠. 내신 합격선이 더 낮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걸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여학생들 경우에서 자, 다시 한번 자신의 내신 성적들을 다시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지금 기말고사가 끝났을 테니까 정확히 산출을 했어요. 알겠지? 마찬가지로 여대, 덕성여대인데 자, 덕성여대가 또 여대 가운데서 포인트는 이 비슷한 레벨의 학교들 가운데서는 가장 최저 컷이 높습니다. 올해 또 강화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봤던 서울여대는 없던 걸 신설했고 자, 덕성여대는 다른 비슷한 대학들처럼 두 개 합 6이었는데 과목 수를 늘려버렸어요. 세 개 합 8. 자연계열도 세 개 합 8 또는 뭐 세 개 합 9 가형 나형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등급 최저를 좀 이렇게 다르게 해준 겁니다. 그래서 자, 17년도에 두 개 합 6 시절에 최저 등급 컷입니다. 이게 평균 컷이에요. 그리고 자, 2016년도도 마찬가지로 두 개 합 6 시절에 평균 성적 컷입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문 닫고 들어간 성적은 여기다 0.3 정도 더 하시면 된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이해됐지? 그러면 올해 최저가 강화됐으니까 전반적으로 이거보다 더 낮아질 수 있겠구나가 충분히 예상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3, 4등급 여학생들 잘 보시고요. 됐죠? 그 다음 자세들 잠깐 고쳐 앉아보세요. 올해 이 중하위권 대학들 가운데서 혁명적인 행동을 한 그런 조치를 취한 인하대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올해 전형들을 쭉 살펴보다가 인하대 전형을 보고 두 번 깜짝 놀랐어요. 자, 하나씩 얘기를 해줄게요. 첫 번째는 바로 이 수능 최저 때문입니다. 세 개 합 7이에요. 세 개 합 7. 자, 이해하기 쉽게 비교를 좀 해줄게요. 비슷한 대학, 자, 경기대학교라거나 자, 비슷한 대학 좀 보여드릴게요. 경기대학교 좀 비슷한 레벨이죠. 자, 수원에 있고요. 자, 인천대, 인하대 같은 인천에 있는. 그 다음에 아주대가 최저가 어떻게 되나요? 오, 경기대는 세 개 합 11, 12. 인천대는 두 개 합 6. 아주대는 아예 최저 없이 뽑습니다. 그런데 인하대가 전년도까지 최저가 없다가 올해 최저를 신설했거든요. 그런데 문과는 세 개 합 7. 여기까지도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돼요. 물론 경기대보다는 한참 높지만 더 대단한 건 자연계, 이과 친구들 잘 보세요. 두 개가 합 4도 아니고요. 두 개가 둘 다 2가 나와야 돼요. 자, 생각해 보세요. 합 4면 자기가 하나 잘하는 1, 그 다음에 뭐 나머지 하나 3. 그러니까 예컨대 뭐 영어 하나 1, 뭐 수학 하나 3 이렇게 해서 조합해서 어떻게든 될 수 있는데 이건 다 잘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두 개 2 이상을 요구하고 있는 거니까요. 이해됐죠? 무슨 말인지. 그러면 인하대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전년도까지 수능 플러스 자, 최저 없이 면접으로 뽑아봤더니 우수한 자원들을 다른 학교에 많이 뺏긴 해. 자, 좋아. 내신 별로 안 볼게. 수능 잘하는 애들 컴온 우리 학교. 내신 때문에 저기 너희 교과전형 종합전형 다른 데 못 갔지? 우리 학교 와.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아까 두 번 놀랐다 그랬죠. 그래서 이 최저 컷 때문에 한 번 놀랐는데 또 하나 놀란 게 이겁니다. 전년도 425명을 뽑다가 올해 교과의 최저를 신설하면서 어떤가요? 인원수를 거의 2배 가까이 뽑았죠. 수능 잘하는 아이들. 그러니까 또 하나의 정시 전형을 만든 거예요. 인하대에서. 그러면 자, 자기 내신이 그러니까 선생님이 참 조심스러운 게 이 내신 합격선을 제가 뭐 정확히 몇 등급이 붙는다 이렇게 말을 해줄 수는 없죠. 하지만 분명히 전년도에 최저가 없을 때 그리고 내신 70% 면접 30%로 뽑을 때 요때의 성적 때보다는 분명히 더 낮아질 겁니다. 그래서 저는 심지어 4등급 혹은 그 밑에 급 친구들도 과에 따라서는 합격할 가능성이 분명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6개의 수식 카드 가운데서 조합을 하시면서 인하되는 내신 최저, 자 수능 최저, 수능 최저를 맞출 자신이 있다면 인하대는 반드시 고려해 볼 것을 강하게 권장드립니다. 올해 교과 전형의 핫 이슈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다음 지금까지가 이제 중하위권 대학, 그러니까 내신 3, 4등급을 가지고 쓸 수 있는 대학들이었는데요. 지금 보여드릴 3개의 대학은 내신 3, 4등급 가지고 못 씁니다. 못 쓰는데 주의해서 볼 만한 대학입니다. 첫 번째 중앙대입니다. 올해 굉장히 강화시켰습니다. 인문이 3개 합, 자연도 3개 합 옵니다. 특히 자연계는 수학을 가형으로 고정시켜 놨어요. 알다시피 수학 가형 등급 받기 굉장히 힘들죠. 그러니까 거의 어진간한 의대 조금 못 미치는 수준까지 최저합을 만들어 놨습니다. 물론 이렇다고 해서 내신 합격선이 3등급, 4등급 뭐 뚝뚝 떨어질 거라고 제가 이렇게 말은 못해요. 그런데 그렇게 말은 못합니다. 그런데 2등급 그리고 진짜 과에 따라서 특히 자연계는 3등급 극초반 친구들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걸 요구하고 있는 거니까요. 지금 이 보여지는 게 비슷한 게 숙대예요. 자, 숙명여대가 전년도까지는 인문 계열에서 그 전년도, 그러니까 2015년도보다 완화시켜줬어요. 전년도에 2017학년도 전형에서. 그래서 2개 합 4.5였습니다. 애매하게. 이과 같은 경우 자연계열의 경우는 2개 합 5.5로 학생들을 받아줬다가 조금 완화시켜줬다가 그 해년도에 학생들이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그래서 다시 올해 절대평가로 바뀌면서 인문 3개 합 6, 그러니까 222가 나와야 된다는 거고, 자연도 마찬가지로 3개 합 6입니다. 지방 거의 잘 나가는, 요즘 수의학과 높은 거 알고 있죠? 잘 나가는 수의학과 최저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학생들을 뽑겠다는 얘기죠. 알겠지? 그래서 중앙대와 숙명여대는 예년의 내신컷보다는 조금 더 낮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알겠죠? 그리고 숭실대. 자, 숭실대는 올해 신설됐습니다. 최저가 없다가, 수능 최저가 없다가 내신만으로 뽑다가 올해 수능 최저를 신설을 했는데 좀 평이해요. 그러니까 뭐 한성대나 뭐 일부 여대들이나 와 되게 비슷합니다. 왜 이렇게 낮게 잡았지 하고 다시 살펴봤더니 숭실대는 영어를 최저로 사용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럼 이 숭실대 같은 경우는 영어 빼고 나머지로 최저를 맞춰야 되니 이것도 나름 공부를 좀 열심히 해야 다른 과목을 통해서 맞출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국어, 수학, 그다음에 탐구를 통해서요. 자, 총정리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머릿속에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 자, 보기 싫겠지만 6월 평가원 성적표와 그다음 합산 내신 성적표를 쫙 꺼내서 한번 살펴보라는 겁니다. 그다음 여러분이 원하는 대학과 6월 평가원 성적상에 그러니까 앞으로 오를 거라는 기대는 당연히 하시되 지금은 냉정하게 현실을 봐야 되니까요. 그래서 자, 올해 수시 모집 6장의 카드 가운데서 자기가 지금 내신 3, 4등급,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린 요 정도 라인의 형성이 되고 최저를 한 2과목, 3과목 정도는 여기를 맞출 수 있겠다 하는 생각들이 든다면 과감하게 도전해 볼 것을 강하게 권장드립니다. 자, 모쪼록 학생들 올해 성공하는 입시 전략을 잡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